자, 이제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2 타경 6680에서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람리에 토지 지분으로 4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감정 가격이 4,400만 원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8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 이제 추천 물건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강의 듣는 분을 모아놓고 이제 회장도 만들고, 이 당시에 한 10년 전이죠. 회장도 만들고 총무도 이제 만들어서 같이 자기네들끼리 공동 투자도 하고 같이 하게끔 제가 뒤에서 만들어주고 도와줬던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이게 보면 토지 지분 매각인데 4분의 3 지분 매각이고,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시장권이 있는 건물 매각 제외에 4분의 3 토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3만 나온 것도 특수경매에 들어가고, 법정시장권 있는 건물 매각 제외도 특수경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수경매의 조건이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차까지 떨어져서 4,400짜리가 41%까지 떨어져서 1,900까지 떨어진 건데, 제가 우리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좀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이거 입찰 들어가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법정시장권이 있지 4분의 3 지분 매각이지 하다 보니까 입찰 들어가기가 별로 싫으다. 내가 입찰 들어가 그랬더니 싫으니까 안 들어간다 소리도 못하고 들어간다 소리도 못하고 내가 이제 권했더니,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마침 회장님이 들어왔어. 회장님이 그러더니 내 얼굴 한번 보고 사람 얼굴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무슨 물건인지 몰라도 교수님이 자신 나다면은 돈 제가 낼게요.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나세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약속하에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좋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 경매를 꽤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IMF 때에 다세대를 낙찰받아서 다세대를 한 5, 60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여태까지 낙찰받은 거를 먼저 가격으로 질러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을 질러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 괜히 떨어지면 힘드니까 먼저 가격을 질러서 낙찰받아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따로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럼 알았다, 먼저 가격을 질러주면 해갖고 1,800까지 떨어진 거를 제가 가서 2,300만 원에 질렀는데 단독 응찰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수기면은 잘 안 들어와요. 낙찰 받은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은 회장님이 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입찰도 내가 보러 가고 농지증도 내가 낙찰 받고 여기 협상하는 것도 내가 했고, 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줬던 겁니다. 다른 거는 내가 협상을 할 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나 같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웠는데, 이건 아예 쳐다도 안 봐. 알아서 다 해주셔야. 처음부터 내가 다 한 겁니다.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았더니 단독 응찰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낙찰받자마자 농지취득 자격증을 들어가야 되는,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띄러 갔더니 농지증 신청을 해서 이제 영농계획서를 쓰고 4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4일 후에 말고 3일 만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농지증 해주신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봤더니 그러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하고 같이 나가봅시다 하고 같이 지금 나를 보고 자기 차를 타면은 현장을 가서 보자. 그러니까 농지증
해줘야 될 있을 만큼 돼 있는가 안 되는가 현황을 봐야 되니까 나하고 같이 싶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차를 타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전이 있고 답이 있고 대지가 있죠. 대지에 여기에 대지에 집이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이 집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것은 법정시장권이 있는 건물 한 개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런 집에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집에서 사시는 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법정시장권이 있든지 없든지 나 죽이고 가져가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제일 먼저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법정시장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발급받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와자 그래서 여기를 그날 낙찰을 받고 현장을 같이 가다 보니까 여기 이 앞에 여기에 1톤짜리 화물트럭이 있더라고요. 화물트럭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면 분명히 없었는데. 그래서 농지증을 다 해서 농지증 이제 3일 후에 오시면 해놓을 테니까 내가 없어도 언제든지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해놓고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가본 거예요. 제가 여기를 갔더니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막 두드렸더니 안에서 웬 영감님이 문 잠그지 않았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분이 그 문을 열고 텐마루 있는데 그 안에서 방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서 드리면서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집하고 땅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 언제부터 사셨어요? 그랬단 말인데 내가 갔을 때 분명히 없었는데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 여기서 오래전부터 살았어. 뭘 오래전부터 살아요? 내가 먼저 본데 안 계시는데 없었다고? 그때 저기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병원에 한 열흘 입원했다가 그저께 나왔어. 내가 갔을 때는 그 영감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다 싶은 바람에 내가 아저씨 여기 어떻게 계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주인하고 계약서를 했는데 내가 30만 원 주고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나 여기가 주인한테 30만 원 주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요? 제가 이 땅하고 건물 낙찰을 받았거든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돼요. 나가라고? 나 못 나가. 나가셔야 됩니다. 안 나가시면 제가 강제로 내보냅니다. 언제까지 나가실 때까지 연락 주시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내 전화번호도 적어주면서 언제까지 나가신다고 연락을 하셔야 되지. 연락 나가시지 않으면 제가 집행관을 시켜서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인도명령에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 낙찰 못 받았죠. 법정시장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건물을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내보냅니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나는 근심이 걱정 같은데 나머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4분의 3만 낙찰을 받았잖아요. 4분의 3 낙찰을 받은 게 어떤 걸 받았나 한번 잡아보십시오. 뭘 받았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4명이 상속을 받았죠.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김누구, 김종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산시에 살고 아산시에 살고 여기 양천구에 살고 강서구에 살죠. 있는데 여기 양천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지분이 나오지 않고 나머지 세 사람 지분만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농협에서 890만 원 강제경매에 집어넣었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농협에서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빌려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아이들한테다가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농협에서 강제로 상속시켜놓고 너희들이 부동산만 상속을 받지 말고 빚도 상속을 해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진 빚 갚아라 이렇게 말 강제로 상속해놓고 아버지 빚 갚아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 명 양천구에서 사는 애는 자기 빚을 갚은 겁니다. 나머지 3명은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분의 3 지분만 나온 거예요. 제가 30만 원을 누구한테 주고서는 계약했습니까? 했더니 오산 사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면 오산 사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 보면 오산이 누구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여기 보면 64년생이죠. 65년생, 74년, 67년생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맏형이에요. 54년생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법정 시상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 경매가 건물까지 같이 나온 것인지 땅만 나온지 또는 법정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내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상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오산시 여기에 이 번지수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한 5시쯤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빈집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차에 경매로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연락 주십시오를 그 A4 용지를 뽑아갖고 차에다 놓고 다녀요. 테이프도 큰 거 갖고 있어서 낙찰 받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문 앞에다 테이프를 붙여놓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붙여놓고 올라오는 중에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한 7시쯤 됐는데 거나하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수암리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요? 연락해달라고요?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뭔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엄청나게 취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게 붙어 있으니까 술집에 전화를 한 걸 보니까 저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건물이 매각 안 됐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도 같이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시상권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약주가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깨신 다음에 통화하시기도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끊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양천구 이 집을 간 겁니다. 이 집에 갔더니 한 저녁 한 8시쯤 됐습니다. 오두밤중에 저같이 무식하게 생긴 남자가 집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찾아갈 때는 여자분을 모시고 가요. 그 여자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뭘 또 왔다 그러면은 여자면은 들어오라 그러고 얘기도 하죠. 그래요. 낮에 같은 경우 우리가 가도 되는데 저녁에는 밤 해지고 난 다면 우리 같은 낯선 남자가 경매 낙찰 받은 사람 문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큰일 납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기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가서 이거를 좀 알아보되 다른 거 아무 얘기 해두지 말고 나머지 4분의 1 지분을 팔겠느냐. 팔겠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은 나중에 할 가격은 나중에 정하는 거 하고 전화번호만 서로 알고 나오게끔 해달라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우리 실장님이 들어가서 만난 건데 실장님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남자가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더래. 그래서
수암리에 40여의 사물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오니까 그래 좀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우리가 지금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저녁 먹고 나면 얘기합시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을 다 먹고 남자고 여자 두 부부가 와서 자 무슨 일이십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을 파시겠는가 하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이 사람 지분이 경매로 안 나온 것은 이 사람이 아버지 지분을 갚은 거죠. 그러면 부인 쪽에서 보면 시집의 빚을 갚은 거죠. 300만 원 갚았든지 500만 원 갚았든지 시집일로 돈이 나갔죠. 그걸 좋아하시는 부인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먼저 그 땅 우리 필요 없어요. 팔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가격은 나중에 결정하고 전화번호로 서로 연락해서 나중에 만나기로 했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럼 나중에 전화하고 얘기하시다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여자분이 팔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일을 하러 들어가게끔 되면 핸드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 하나를 더 적어줘서 전화번호를 2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낀 게 보면 아 여기에 여자 주인은 이 땅을 팔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땅은 살 수가 있겠다. 살 수가 있는데 얼마에 사느냐가 문제지.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고 언제 왔는데 이제 결정하고 전화번호 다 알고 와서 이제 얼마에 팔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교수님 아침에 여기 부여에 있는 그 장애인 협회 회장님이라고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누군데? 몰라요.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데요. 나오시면 꼭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길래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누군가 하면 아까 노인네가 거기 있었다 그랬죠.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인데 그 사람을 제가 뒤에서 돌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으니까 사장님께서 그 땅을 낙찰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돈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나갈 때 이사비용 좀 조금만 도와주시다고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 드린 겁니다.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이사비용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분이 부탁을 안 해도 돈 안 주고 그 사람 안 나갑니다. 저는 벌써 한 4,5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나갈 거 보면 성공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느끼고 주려고 했는데 또 그분이 마침 전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4분의 1을 맞춰 사는 게 문제다 보니까 그 사람 전화 끊고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어젯밤에 여기 4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4분의 3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어저께 찾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파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서로 가격을 조사를 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보고 일주일 후에 제가 당신네 집 근처에 커피숍에 갈 테니까 근처에서 같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그 근처에 커피숍에 가서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어디 오는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금방 나갈게요. 하더니 한 10분 커피숍에 있다 보니까 두 부부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수암리 여기가 아까도 제가 그 부여거의 얘기인데 부여와 공주는 저의 수강생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서 가격을 그 사람한테 물으면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가격만 싸게 내놓으면 금방금방 팔아주기 때문에 공주하고 부여가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 물어봤더니 얼마니까 하냐면 294평인데 20만 원은 간다는 거야. 그리고 금매로 팔았다면 15만 원 정도고 20만 원 정도는 팔을 수 있다 그러면 20만 원이라 그러면 6천만 원이죠. 15만 원이라 그래도 4,5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2,300에 받았으니까 더블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당 얼마에 받았냐면 한 9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았어요. 만약에 이거를 질르지 않고 받았다면 한 6, 7만 원에 받았을 텐데 좀 질렀기 때문에 한 9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간다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4분의 3이 294평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약 90몇 평이에요. 보면 지분 4분의 1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나오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동네에 가격을 알고 나왔느냐 모르고 나왔느냐가 제일 내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사장님 가격이 93평 되는데 100평 잡고 8만원, 9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것을 내가 10만원 정도를 잡으면은 약 1,000만원 정도쯤 되는데 넉넉 잡고 잡으면 1,000만원 정도쯤 되는데 내가 800만원 정도에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가격을 알고 나왔던 무슨 10만원 얘기하십니까? 지금 15만원, 20만원 가시는데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은 가격을 알아보고 나온 거고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는 건데 그걸 가격을 알아봤나 몰랐나 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던졌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만원씩에 90평을 100평으로 친다 그러면 1,000만원을 주신다고 이제 800만원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는 자기 고향 땅이지만은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땅이 가격이 얼마가 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가격은 1,0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딱 보고 바로 딱 느끼고 그러면 이제 800에서 1,000이다. 그런 정도 산다면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만 원은 일반 매매로 살 때 1,000만 원인데 제가 800만 원 드린다는 이유는 거기에 영감님이 한 분 계시대요.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대신 정상적인 매매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그 영감님을 사장님께서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사장님께서 내보내지 않고 나보고 내보내라고 한다면 경매 가격으로 800만 빠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감이 아직 있어 하고 자기 남편한테 조그만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형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해놓고 그래도 나는 1,000만 원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 여자는 팔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이미 봤죠. 그래요? 저도 800만 원 이상은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협상은 없던 일로 하고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테니까 그러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다시 나누는 걸로 합시다. 나도 이게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여자 입장에서 보면 800만 원이 금방 들어오다가 좀 날아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집의 땅이 먼저 한 300만 원 정도 물어줬는데 지금 800만 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협상이 결렬돼 갖고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여보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이 팔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나는 고향 땅이고 해서 팔 마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팔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800에 팔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800만 원을 제가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정하는 법무사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서류를 뭘 가지고 띄워오라고.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 받으면서 제가 8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법무사가 전화해서 법무사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여기 앉고 내가 앉아 있는데 조금 한 4, 5분 있으니까 약속한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은편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법무사님한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법무사를 줬어. 그러니까 법무사가 이렇게 보더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보거나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뭘 알아요. 법무사가 등기 이전 해줄 거니까 법무사가 보면 되는 거죠. 법무사 돈 드려도 됩니까? 했더니 드려도 됩니다. 서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800만 원을 봉투에다 집어넣은 현금을 앞에다 꺼내놓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이 건물을 허물어야 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따라서 내가 땅만 사들 것 같고 건물을 허물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가 건물 우리 아버지 건물 왜 허물었냐고 당신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특약사항에다가 건물도 같이 판다고 특약사항에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다 만들어준 거야. 만들어주고 돈 줄 때 가격 협상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딱 끄집어 놓고 주려고 할 때 특약사항에다 건물도 같이 판다고 적으십시오.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그러시다면은 저한테다가 권한이 있어도 4분의 1에 대한 권한만 있으니까 4분의 1에 대한 건물은 팔겠다고 특약에 쓰겠습니다. 오케이 쓰십시오. 해갖고 건물까지 4분의 1에 같이 800만 원에 포함한다는 걸 낙찰을 받고 내가 산 겁니다. 자, 나머지 땅을 다 샀고 건물도 철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팔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제가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에 파느냐 그러길래 제가 뭐 294페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만 입금시켜 주시면은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 정도면 내가 바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주계 수수료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3일 있다가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이 땅 못 팔아요. 왜? 거기 가봤더니 웬 영감님이 한 분 계시대요. 영감님이 나보고 왜 왔냐 그래서 이거 팔려고 왔다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뭘 판다고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그 사람 한 5, 600을 주더라도 내보내야지 그 사람 그거 팔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아차 그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해결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사는 건 다 해결했으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데 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이 거주하게끔 되는 거 절대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산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렇죠? 있었으면 제가 절대로 안 샀습니다. 가서 만나가지고 제가 100만 원 주겠다 나가라.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제 50만 원 주겠다, 8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그 마지막에 150만 원까지 주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150만 원 주면 뭐 나가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계약금으로 50만 원 주고
나가는 날 15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 기한을 줄 테니까 나가기 전 한 일주일 전에 연락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영감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0만 원을 다 주기 전에는 자기가 집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다 달라 이런 얘기고 150만 원을 다 달라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150만 원 못 주고 계약금 50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양보가 안 돼서 협상이 결렬이 돼서 그냥 온 겁니다. 자, 이게 참 제가 150만 원이 협상이 되긴 됐는데 싸게 된 거죠. 생각보다는 됐는데 다 달라고 해서 150만 원 다 받아놓고 그 사람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나갈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만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이야.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 이틀을 제가 생각했다가 마침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전화했다 그랬죠. 그 기억이 나서 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회장님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부여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장애인협회 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갔어요. 가봤더니 장애인협회가 큰 건물이 있고 작은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가 자기는 장애인협회 건물이고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더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데는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을 찾아가서 제가 와서 얘기를 했죠. 회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사비용으로 1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깜짝 놀라서 150만 원씩이나요? 예, 근데 지금 그분이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야, 동순이야! 여기 교수님 오셨는데 150만 원 갖고 오셨대. 너 지금 어디 있어? 뭐? 어디라고? 빨리 들어와. 교수님 바빠서 올라가신대. 몇 분 안으로 올라가신대.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김동기라는 사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장애인협회 회장이 바로 나가야 되게 준비를 하니까 요양보호사 2명이 한 분은 스타렉스 차를 갖고 운전을 하고 한 분은 시각장애이니까 안내를 한다고 2명이 딱 붙더구만. 시각장애인협회 회장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저 차를 타고 가니까 나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타렉스를 따라가서 이제 그 우리 낙찰받은 그 집 여기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이제 스타렉스에 보면 앞에 운전하시는 그 요양보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앉고 내가 옆에 앉고 내 맞은편에 요양보호사가 앉고 야 여기 도착했으니 빨리 나와 하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제 맞은편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스타렉스에 네이서 서로 맞춰 앉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150만 원을 그 이동규한테 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줬냐면 여기 누가 있죠? 사회복지사 있죠? 요양보호사니까 사회복지사네. 사회복지사한테 주고 150만 원이라고 줬습니다. 쉬어보라고. 그랬더니 사회복지사가 150만 원 맞습니다 하길래 그 다음에 그거를 이동규 씨한테 주려고 하는데 잠깐 주기 전에 여기다 내가 사인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여기 보게끔 되면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누구야? 김문수. 그 다음에 옥산면 사회복지사 김현주 해갖고 두 사람이 사인을 하고 나서 합의서를 다 받고 150만 원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데 너희들이 돈 주고 나가겠다는 걸 보증서라 이 뜻입니다. 저는. 아니나 달라. 이 사람이 언제 하죠? 8월 30일까지 나가기로 했죠. 8월 30일 나가 안 나가요? 9월 30일 날 나가 안 나가? 10월 30일 날 나가 안 나가? 안 나갈 걸 알았죠. 그렇죠. 내가 3번을 3개월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7월 30일 날
내가 150만 원을 드리면서 8월 30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 한 달만 연장해달라서 내가 한 번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달 지났는데 또 한 달 연결시켜서 또 한 달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또 안 나가서 또 한 달 연결시켜서 지금 8월 달에 나가기로 한 건 11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장애인협회 회장이 제가 아직도 등기가 아직도 안 나갔다고요? 알았습니다. 끊더라고. 일주일 있었더니 이동규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나 나가는데 집 열쇠는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지금 이 시골집에 집키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자기가 나간다는 통보를 나한테 그렇게 한 거죠. 이때는 이 시각장애인이 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결했지. 이런 게 없었으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500만 원 되면 5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만큼 이렇게 없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때는 명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없다든지 또는 건물을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인네가 강제 집행을 하든지 집행관이 나왔을 때 나 아프다고 드러냈으면 집행 불가하고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명도를 못하면 서류상으로만 주인이지 주인은 쓰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이름은 내 거라고 내 겁니까?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동차지?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났더니 우리 공인중개사가 한테 나가시 전화를 걸어서 해결했다 그랬더니 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1,000만 원 줬대 했더니 아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나갔으니까 됐습니다. 내가 1,000만 원 해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깎으려고 하니까 깎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팔으라고. 내가 1,000만 원 줬다니까 2천 얼마 주고 사서 1,000만 원 3천 얼마 됐는데 5천만 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50만 원 주고 한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그럼 뭐 사찰에 팔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줬더니 아유 그래도 1,000만 원 줘서 내보냈으니까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팔아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얼마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약했다고 얘기해놓고 우리 낙찰 받은 그 회장님 보고 가서 등기 이전 다 서류 주고 가서 직접 돈 받아와라 해가지고 돈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끝냈던 사건입니다. 특수 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추천 물건 강의하면은 무조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추천 물건을 고르는 것은 누구든지 경매 사건 보면 누구든지 그걸 못 고르겠느냐고요. 다 집에서 고를 수가 있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해결 못하는 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못 사는 거죠. 근데 49%까지 떨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이건 낙찰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해서 추천을 하는 거고, 낙찰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여기 앞에 계신 분도 이제 우리 양산에 있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은 건데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다 도와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희한하게 돼서 가격이 떨어졌던 거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실전 사례된 강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런 강의입니다. 교재가 4권인데 4권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겠는데 누가 길을 흙으로 막은 것도 있고 담장을 쳐서 막은 것도 있고 지적버섯 도로가 없는 걸 낙찰받아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그런 실전 사례가 다 있고, 지분도 있고 농지증 안 해준 걸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실전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줄 때는 농지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왜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도 저거는 건축허가를 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땅은 그렇게 되고 어떤 땅은 그렇게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내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